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대박클럽 시즌2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마이베스트 컨설팅의 김순길 대표와 세종국토개발의 정창래 이사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희망찬 새해 첫 주입니다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은 듯합니다. 날씨도 추운데요. 매매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매가 좀 얼어붙어 있는데요. 2011년도 첫 번째 그 대박클럽 부동산 시간인데요.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동향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택 시장의 분양과 입주 물량이 모두 줄어든다는 발표가 있는데요. 2011년도 전국 입주 물량은 한 총 18만 8,727가구로 집계가 됩니다. 이는 그 2010년 입주 물량 30만 가구에 비해서 37%, 또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입주 물량 31만 가구에 비해서 한 40%가량 줄어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줄어들고 또 일반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권 내에 있는 건설사 중에서 올해 또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있는 50여 건의 분양 물량은 전국 230여 개 단지에서 18만 가구, 그 지난해 시점 조사 물량 25만 가구에 비해서 한 27%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공급이 또 줄어드는 대신에 정부 공공 물량이 한 18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정부의 공급 계획은 LH공사의 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목표 달성이 또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그 주택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전부 다 해서 한 43만 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공급되는 물량이 수급 불균형의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입주 물량 감소 전셋값이 한 3%에서 4% 정도, 그다음에 그 주택산업연구원도 서울은 5%, 수도권은 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시기는 과연 언제쯤이 좋을 것이냐는 그 질문에 올해 주택시장에 대한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또 전문가들은 1분기 1월에서 3월이 시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주택 실수요자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 본천약, 그 강남 세곡이나 서초 오면지구 정도의 공공주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실수요자가 그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청약과 또 그 기존 아파트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고 급매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한편 주택 투자로는 또 그 한강변 전략 정비 구역과 유도 정비 구역이 올해 이제 그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도 좀 투자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은 올해도 인기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두려는 투자 수요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투자비 상승에 따른 그 금액 상승이 좀 우려가 돼서 그 수익이 좀 악화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또 전국에서 작년 11월 공급됐던 오피스텔 3.3제곱미터당 평당 분양가가 864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가인 634만 원보다 무려 한 36% 정도 금액이 뛰었던 걸 볼 수가 있어서요. 수익형 상품을 선택할 때는 평당 분양가와 그다음에 수익성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토지 시장은 좀 흐림, 가격은 좀 약세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주택 침체의 여파가 또 지속이 되면 토지 시장 거래도 약세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신도시나 택지지구, 그다음에 대형 개발 사업을 도맡아 하던 그 LH가 사업 구조 조정으로 또 보상 여부가 좀 불투명해진 데도 있고요. 이래서 지금 그 보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토지 시장이 좀 약세일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지금 올해 그 토지 거래 구역 중 상당수 2,408 킬로미터 제곱이 해제된 것이 내년 올해 토지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4대강 주변 그 국가 하천 양쪽 한 2km 이런 데들이 이제 문화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수변 공간으로 개발이 되면 세종시와 함께 또 개발 호재로 작용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그 올해 시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2011년 부동산 시장은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4%에서 5% 정도를 예상하듯이요. 부동산 가격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입지 요건적으로 그 차이가 좀 가격의 차이가 클 것이고요.
전셋값은 매매, 전셋값은 상승, 매매는 약보합을 좀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이 많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3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미분양 가구가 아파트 영향으로 가격이 또 가파른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시장 동향 알아봤고요. 전세 시장 동향도 살펴봐야죠. 네, 어땠나요? 전세 및 매매 시장의 동향은 지금 연말 연시 또 한파 폭설로 인해서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숨고리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 계절적인 요인도 또 관심이 또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급매물이 또 거의 소진이 되면서 반등한 집값이 또 매수세 약세로 다시 소강 상태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는 전주보다 0.09%, 신도시는 0.10% 하락을 했고요. 수도권은 0.32%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그 저가 매물 위주로 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개포동 주거아파트가 또 소폭 상승을 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과 또 상승했다는 기대감으로 급매물로 내놓았던 매물을 또 회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좀 조금 거래가 좀 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도시는 평촌과 분당, 3번 등이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보면 중동 등은 가격이 내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신학기 수요가 겹쳐서 매물 부족이 심화되긴 했는데요. 서울과 신도시는 전세값이 오히려 조금 내림으로 급격한 오름세에 반작용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세값이 모두 올랐고요. 전세시장에서는 수급도 균형이 깨져서 당분간 수요자들의 매물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 시장 동향 짚어봤고요. 전세 시장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봄철 이사철이 다가오는 만큼 숨고르게 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요, 정창래 이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매매를 고민하던 분들이나 전세를 구하려던 분들이나 새해가 시작되면서 걱정이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작년 연말에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는 심리적 합산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작년 연말도 이 종료되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가 그리고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거래 비용에 있어서 그 세제 감면이 지금 혜택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따라서 작년 연말에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건수가 크게 지금 늘어나는 상태인데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9억 원 이상 이 고가주택가 그리고 이 다주택자에 대한 지금 이 거래 비용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 투자 수요보다는 어느 정도 실수요자 위주로 좀 재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매매를 생각하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급매물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말연시 부동산 시장 동향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항상 전문가들은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직접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299-4034번으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가 통화 직접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선물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입니다.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은 김순길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들어볼게요. 그 투자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노하우 및 또 유의할 점들을 가지시고요. 부동산 매입 전부터 매입 후까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매입 전부터 매입 후까지 직접 매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 내용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이 매입 전부터 살펴봐야겠죠. 부동산 매입 전에는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하나요? 네, 부동산 매입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많은 종류의 부동산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임대 수입을 받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또 매매 차익을 위한 것이든지
등을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목적이 내 집 마련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지역이라든지 또 직장과의 거리, 환경, 교육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 수입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임대 수요가 풍부해서 임대가 잘 되고 또 향후 상황에 따라서 매도 차익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매 차익이 목적이라면 그 매매 차익에 대한 것이 단기 매매 차익을 원하는지 또 아니면 중장기 매매 차익을 원하는지 등에 따라서 지역과 부동산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예를 들어서 원한다면 앞으로 각광받을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목적에서 매매를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발전과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 쪽에 이런 쪽이나 저평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에 따라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조달하거나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익형 상품을 구입하실 때는 은행을 통해서 융자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지렛대 효과인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또 수익률에서 굉장히 또 유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무리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으로 그 마련한 부동산을 또 처분하거나 아니면 경매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매로 이렇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입하는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부동산도 다른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이나 또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 소득 수준의 변화라든지 금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수많은 환경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방향의 지침서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다양한 정보와 정책 변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정보가 모두 모여서 종합적인 정보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부동산의 앞으로의 흐름과 또 전개 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매입 시점이나 매입할 대상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매입을 고민하실 때는요, 항상 목적과 자금, 시기를 함께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매입을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건가요? 네, 부동산 매입을 결심하셨으면 먼저 지도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늘 지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또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에는 지역 정보가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을 사는 목적에 맞게 어느 지역을 결정하고 또 그에 따른 매입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다면 목적에 맞는 좋은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받거나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 매매를 통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가격 시세 추이를 살펴보셔서 현재 시세를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금액이 현재보다 높았다면 내가 산 금액보다 더 싸게 나오는 매물이 적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폭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매입 대상이 결정이 되면 꼭 현장 방문을 하여서 위치라든지 토지의 경계라든지 점유 상황이라든지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요. 도로 편의시설 이런 것까지 끝까지 다 확인하신 다음에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인 하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현장 점검은 물론이고요. 이걸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방법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제일 중요한 계약입니다. 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계약은 사실상 등기부 등본 소유자와 직접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시에 또 확인했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도 다시 한번 계약을 할 때 목적 부동산 소재지 주소라든지 소유자를 확인해서 진정한 소유주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될 때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또 위임장이 날인된 내용을 보고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이 위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를 또 쓰실 때는 단서 조항이라든지 매매 금액이라든지 또 지급 방법, 그다음에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눈여겨 다 보셔야 되고요. 대출금의 승계 여부라든지 압류, 가압류, 체납 세금 문제라든지 전기세, 가스세금 이런 것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체크를 하셔야지 나중에 분쟁이 상황이 생겨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네, 부동산은 이제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중도금도 내셔야 되고 또 잔금도 내셔야 되는데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뭐 매도인 통장에 입금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뭐 되신다면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주를 만나셔서 중도금을 주시고 또 잔금을 치르시는 게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입 후에는 또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대출이 제대로 승기가 되어 있는지 세입자 부분, 인수 부분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채무자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하자의 모든 말소 부분을 등기부등본상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르시고 나면 뭐 2, 3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또한 그런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임대차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임차자의 관리라든지 부동산의 뭐 관리 이런 상태를 일선 중개업소에 또 위임을 하시는 것도 편리하게 부동산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부동산 중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알아야 하나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가 직접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따라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겠죠. 네, 이번에는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유의하실 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셔서 본인의 그 금액에 맞는 금액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자금 계획 을 하면 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계약금을 손해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 주변 시세나 뭐 인프라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그 부동산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현장 답사를 하셔야지 다양한 정보를 또 취득할 수가 있고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또 잘못된 풍문이나 또 이런 것이 있어서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게 세법이라든지 관계 법규라든지 정부 정책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경제 전문지라든지 아니면 매일 보는 경제신문의 경제문을 보면서 정보력을 높이는 것이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또 실무 경제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의 정보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투자 원칙에 따라서 꼼꼼히 또 따져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투자 기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상 수익률이라든지 은행 대출이 전체 매입 금액의 30%가 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하셔야지 어떤 것에 흔들려서 외부에 흔들려서 무리한 계획을 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이라든지 투자 가치, 개발 계획 등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발표되는 계획이 어떤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되는 계획도 있고 너무 광대하고 광범위한 계획인 경우에는 또 그 계획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뭐 오랫동안 또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 전망, 환경 등을 따지는데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내재 가치 분석이라든지 미래 가치 분석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서 또 부동산의 전문가의 도움도 함께 받으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011년도 서울경제TV 대박클럽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은 꼭 올해는 부동산 투자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 강의 내용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챙겨야 할 것들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알짜 투자 지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창래 이사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장인 뉴타운 중에 역사권 지역에 위치한 4구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지역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위 뉴타운이라면 지난 10월 정도였죠.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장위 뉴타운 4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추천해주신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오늘 장인 뉴타운의 4구역의 추천 요인을 한번 들어보면 네. 이 장인 뉴타운 전체로 보면은 이 기존 뉴타운 사업지 중에서 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기존에 지정된 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1차 뉴타운 중에 하나인 은평 뉴타운입니다. 하지만 이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이 조합 사업이 아닌,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사업이 아닌 수용 방식으로 간 사업인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는 뉴타운 개발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약 한 55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 55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그 장인 뉴타운과 통과하는 이 교통과의 접근성을 한번 교통과의 접근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소개해드린 4구역이 역세권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로 건립이 되었을 때 아파트의 미래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추천 요인을 들어보면 향후 개발 시에 강북 최고의 그 주거 단지로 부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현재 이 장인 뉴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개발지로는 장인 뉴타운을 제외하고 이문 희경 뉴타운과 그리고 기름 뉴타운 그리고 미아 뉴타운과 그리고 현재 그 도봉로를 따라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미아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강북 지역 내에 지금 주거지역이 지금 연속적으로 주거형별대가 형성이 되면서 강북의 대표적인 주거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 단연 그 장인 뉴타운이 그 개발 규모로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모두 아파트로 건립이 되었을 때 그 강북 최고의 그 주거단지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천 요인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 북서울 꿈의 숲 조성, 이 환경 친화적인 입지에 있다라는 점이 또 오늘의 또 추천 포인트인데요. 이 장인 뉴타운이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장인 뉴타운 주변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생태 하천 등을 복원을 하면서 또한 바로 옆으로 이 북서울 꿈의 숲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동무간선도를 바로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수변 지역과의 지금 이용이 편하기 때문에 아주 환경 친화적인 입지에 있다는 점을 오늘의 추천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합원 비율이 낮다라는 점이 또 오늘 하나의 또 추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지에서 이렇게 조합원 비율이 낮으면 향후에 관리 처분 시에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반 분양분이 많은 만큼 이 조합원들, 이 조합의 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향후에 부담한 이 추가 분담금이 그만큼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원 비율이 낮다는 점을 또 하나의 추천 포인트로 들었습니다. 네, 장위 뉴타운 4구역 주거지역으로서 좋은 조건들을 거의 갖추고 있고요. 조합원 비율까지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장위 뉴타운 4구역 재개발 지역이니만큼 이 개발 계획에 대한 목표와 전략까지 들어봐야겠죠. 예, 오늘 그 장위 뉴타운의 계획 목표 및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테마는 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테마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을 하면서 인근 공원 및 하천과 이 생태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하천을 복원하면서 생성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가로를 문화적 즐거움의 중심으로 조성하면서 이런 문화가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다음으로 현재 이 장인 뉴타운 현재 가보시면은 아주 노후화되고 극히 막 슬럼화된 주택들이 대부분인데 따라서 기존 도시 기반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공공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서 잘 짜여진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향후에 모두 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자전거 위주의 이 보행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젊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이 장인 뉴타운 4구역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이 장인 4구역은 이 사업지 규모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5만 3,826제곱미터이고요. 이 평수로는 약 한 4만 6천 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지금 1,050명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건립 세대 수는 2,226세대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지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총 건립 세대 수에서 약 17% 정도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좀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위 4구역에서는 임대아파트가 380세대 정도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 임대아파트 380세대를 제외하고 평형별 배분을 보면은 25평형이 44세대, 그리고 33평형이 948세대, 그리고 45평형이 854세대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임대아파트 380세대를 제외하고 총 건립 세대수는 1846세대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조합원 1050명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이 약 796세대가
796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 면에서 보시면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장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지분이라도,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4평, 5평짜리 소형 지분이라도 모든 조합원들이 30평대 이상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애 4구역의 이 사업 진행 사항을 한번 보시면 현재 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은 지금 끝마친 상태인데요. 시공사는 현재 이 GS 자회로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재개발이나 이 뉴타운 사업체에서는 이 단계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 단계적인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이 조합 설립 인가는 이 조합원의 75% 이상 동의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시공사 선정을 하고 이 시공사 선정 후에는 이 시공사 선정이 됐으니까 이런 시공사에서 이 건축 도면을 가지고 옵니다. 이 건축 도면을 갖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말로 사업시행 인가로 보시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시행 인가 후에는 관리처분과 그다음에 철거 이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개발지에서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조합 설립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75% 이상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요. 따라서 이런 현장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현장들은 이 전체 개발 진행 속도에서 약 60에서 70%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그 소개해드리는 장애 4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업 속도 면에서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 조합원 비율이 지금 약 46% 정도인데 이 조합원 비율은 낮은 만큼 사업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장애 4구역은 현재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모두 아파트로 건립이 되었을 때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추가 분담금도 현재 지금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입주 시에 지금 100%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발지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철거 시에 20%,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도금조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중도금조로 60%, 그리고 입주 시에 2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추가 분담금이 입주 시에 100%라는 거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을 때 무이자 효과와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아주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그 임접 개발 지역인 기름뉴타운의 그 시세를 보면은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8단지,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30평대 기준으로 약 6억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 이 장애뉴타운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장애뉴타운의 30평대 예상 시세는 약 6억 5천에서 7억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애 4구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근데 일전에 이 장애뉴타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주실 때요, 북서울 꿈의 숲이나 동북권 경전철 같이 이 주변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4구역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예, 먼저 이 장애뉴타운 네. 주변의 개발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데요. 이 북서울 꿈의 숲은 그 예전에 그 드림랜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2009년 10월 달에 지금 1단계 개장을 한 상태에 있고요. 이 북서울 꿈의 숲이 조성이 되면서 2009년 10월 달에 이 개장을 하면서 이 주위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로 호가로 한 2억 정도 올랐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에서 이 정의 외부 효과가 생기게 되면은 이 부동산 가격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장애뉴타운도 현재 지금 북서울 꿈의 숲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서울 꿈의 숲 조성에 따른 최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동북권 경전철이 있는데 현재 장애뉴타운이 개발하는 면적이 큰 거에 반해서 현재 지금 교통이 좀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동북권 경전철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 현재 개통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면서 지금 이 노선은 지금 왕십리에서 노원구 중계동까지 약 12.3km가 지하도 연결되는 경전철입니다. 따라서 이 경전철이 장애뉴타운을 통과하면서 왕십리까지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 강남권까지 이 개통이 되게 되면 3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전철 개통에 따른 그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 동북권 또 르네상스인데 이 동북권 르네상스의 개요를 보면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 중심 도시, 그리고 중랑천변의 경제문화 거점을 육성하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이 중랑천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는데요.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부간선도로에 뭐 터널을 뚫어서 지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기존에 있던 동부간선도로 위에 이 녹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랑천과 사람들이 왕래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문화와 낭만의 리버파크로 조성을 하고, 또 중랑천의 백길을 조성하면서 수상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이 한강 르네상스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한강변 주변으로 있는 전략정비 구역과 그리고 유도정비 구역에 대한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향후에도 이렇게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동부간선도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장이 뉴타운에도 다소나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 완료 시점은 2020년 정도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또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 장이 뉴타운에 아까 말씀드린 이 동북권 경전천 노선도인데요. 은행 사거리에서 뭐 화교역, 월역을 거쳐서 장이 뉴타운을 통과해서 미아 상거역을 거쳐서 왕십리까지 가는 경전철인데 2018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위 4구역 뉴타운의 장점들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요, 장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장이 뉴타운의 이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뉴타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발이 되게 되면 이 규모와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에 그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아파트 미래 가치 면에서 아주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현재 이 장이 뉴타운은 이 지분 쪼개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비율이 아주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비율이 47%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장이 뉴타운의 평균 조합원 비율이 약 55% 정도인 거에 반해서 지금 47%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사업성에서 더 높은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입주 시에 100%로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관리 처분 후에 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시는데 자금 계획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 면적이 넓은 만큼 투자성 좋은 매물이 많다라고 또 장점 요인을 또 들었는데, 이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매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개발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단독이나 다세대, 이런 다가구 주택에 많이 투자하시는데, 이런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매물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다른 일반적인 매물에 비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이 지금 현재 장이 뉴타운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면적이 넓은 만큼, 이 물건이 많은 만큼 급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이 또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 또한 좀 공략하시면은 향후에 좀 좋은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4구역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로 건립이 되었을 때 아파트의 미래 가치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위 4구역의 장점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위 뉴타운 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교통은 낙후됐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단점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 장이 뉴타운을 둘러싼 이제 먼저 간선도로망을 보면은 뭐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이제 북부간선도로 등의 주변 간선도로망을 이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한 입지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이 뉴타운은 지금 현재 6호선이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면적에 비해 이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 동북권 경전철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이런 포인트도 한번 짚어볼 만하고요. 그리고 개발 속도에 따른 투자 수익률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 이 개발되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는 이 투자 수익은 항상 이 투자하는 시점부터 기회비용과 금융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장이 뉴타운은 개발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좀 투자 수익률이 좀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하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 서울시에서 지난 4일이었죠. 이 뉴타운 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이 조금 더 장기 표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장위 4구역은 괜찮은 건지, 그리고 뉴타운 지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예. 네. 그 장위 뉴타운은 그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라도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또 불리는데요. 이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세 가지 이제 구역이 있습니다. 촉진구역하고 이 존치구역이 있는데, 이 존치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존치정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촉진구역은 말 그대로 향후에 모두 아파트로 개발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존치지역에서 존치정비구역은 지금 그 촉진구역의 지금 지정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향후에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되는 지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존치관리구역은 기존 시가지 그대로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장인 4구역은 현재 촉진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존치관리구역의 건축 규제 완화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성북구 장위 뉴타운 4구역의 투자처로서의 면면과 투자 노하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02-2299-4034번이 열려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스스럼 없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2-2299-4034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련 어떠한 질문도 괜찮고요. 내 집 마련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문가와 직접 상담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가구 2주택이 있는데요. 예, 잠시만요. 김순길 대표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대표님께 자세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제가 일가구 2주택인데요. 네네. 단산동 4가하고 네. 5가에 하나씩 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를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단산동 금호가 날지 상하는 재건축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매입을 했걸랑요. 네네.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당산동 4가에 있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하고 당산동 5가에 있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상하 아파트 네. 두 채를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매도해야 될지 그것이 궁금하시단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상하가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이 어떤지 좀 지금 그 상하 아파트가 네. 당산동은 그 랜드마크격인 아파트가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당산역 앞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산 레미안 바로 뒤에가 상하 아파트고 그 뒤쪽이 또 지금 금호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하 아파트가 현재 금호 어울림 아파트보다 가격이 지금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금액 차이가 한 5천만 원 이상 나지요. 예. 네. 지금 다 질문하신 건가요? 예. 네, 그 당산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2호선, 9호선, 그다음에 영등포 구청역에는 5호선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세대들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이고요. 네. 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바라보는 그 현대 1차라든지 상하 아파트라든지 유원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안전진단을 지금 신청하고 있고. 네. 상하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그 2010년도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D급과 E급이 있는데 D급은 일단은 조건부고 E급은 재건축이 바로 가능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D급을 받으셨는데 상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률이 한 82%가량 되고 주차장 대수도 지금 거의 한 대꼴로 되어 있어서 주차 문제도 크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이 상당히 빨리 되려면 네. 주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야지 주민들이 굉장히 그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높아짐으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상하 아파트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고 네. 상하 아파트는 83년도인가 그러죠? 예, 예. 그래서 한 28년가량 정도 됐는데 시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재건축 연한이 충분한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관건은 이제 용적률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재건축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형 의무 비율이 배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기부 체납한 만큼에 대해서 또 임대주택 의무 배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면서 추가 부담금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용적률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좀 상향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형 평형을 갖고 있는 분이 평형을 뭐 몇 평형 조금밖에 안 늘리면서 추가 부담금을 많이 하게 되면 반발이 좀 있거든요. 재건축의 문제점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재건축 아파트가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이고요. 지금 상하 아파트는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또 금호 아파트 2002년도에 지어진 금호 아파트보다는 개발이 되면 그 아파트의 내부 시설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아파트보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곽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신다면 금액도 지금 차이가 좀 나고 있고 또 랜드마크 격인 삼성레미안 바로 뒤에 또 상하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적인 조건도 좋고 역도 좀 가깝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려면 금호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재건축 아파트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상하 아파트를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대박클럽과 함께 해주시고요. 네, 이번엔 어떤 분이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창래 이사님께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저는요, 네.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2007년도 12월에 12억 5천여 주고 샀거든요. 12억 5천이요? 예, 예. 네. 꼭대기에 샀는데, 좀 이제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예.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예. 왜냐면 자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돼서 한번 상담을 드리려고요. 예. 그러면 뭐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어디 뭐 보시는 지역은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까지 한번 추천을 좀 받으면 향후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이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예. 이제 뭐, 그 학교나 이런 거는 이제 관계가 없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음마 아파트를 지금 34평형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때 12억 5천이면 34평형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지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그것보다는 가격이 낮게 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11억에서 11억 5천 사이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지금 대치동이나 도곡동 일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강남구청에서 지금 나온 곳을 따지면은 지금 재건축 높이를 지금 완화 전에는 이 대치동 도곡동 일대는 이 도곡 넥슬이 지금 가격을 지금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주도 세력이 도곡 넥슬이 이제 그 대치 도곡동 일대에 그 아파트 가격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그 강남구청 계획안을 나오면은 이번에 그 조건부로 지금 안전진단이 좀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강남구청 계획안을 보시면은 지금 계획안에는 최고 층수가 지금 50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도 좀 상향이 돼 있어서 약 한 300% 정도로 지금 용적률 상향을 지금 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강남구청 계획안대로 실현이 된다면은 지금 대치 도곡동 일대는 지금 도곡 넥슬에서 지금 거주하시는 지금 음마 아파트로 지금 랜드마크가 바뀔 가능성도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 용적률 상향이라는 것도 다소나마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지금 강남구청 계획안에 따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울시와의 그 합의도 지금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성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파트 소유자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상가 소유자들 간에 지금 아직 의견이 지금 좀 많이 좀 안 좋잖아요. 그쪽이. 네. 그러니까 뭐 상가 소유자 같은 경우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네, 그런 의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 음마아파트가 지금 강남구청 계획안 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은 이 대치 도곡동 일대에서는 그 음마아파트가 그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런 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작년 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에 같은 경우는 아마 음마아파트도 거래 건수가 꽤 있었을 거예요. 거래 네. 건수가.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가격이 바닥이라는 지금 심리적 그 바닥이라는 그 확산론과 더불어서 그 작년 말에 그 9억 이상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거래 비용 자체가 올해부터는 크게 지금 올랐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거래 건수가 좀 드물고 거래 건수가 좀 많이 좀 없을 거고요. 어느 정도 지금 관망을 계속 하면서 지금 근데 사셨던 가격이 12억 5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중에 지금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 지역에서는 중층으로 이제 재건축하는 단지 중에서는 지금 이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향후에 음마아파트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아마 12억 5천까지는 받을 수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셨다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굳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 없고, 왜냐면 제가 사실은 대출을 좀 껴고 있는 상태고, 네네. 대출 이자도 내고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가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아까 용적률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예. 사실 재건축 자체도 참 미확정적인 게 많아갖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곳으로 옮길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07년도에 지금 12억 5천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지금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른 투자처를 권해드린다면은 사실 이 음마아파트는 지금 중층 재건축이잖아요. 예, 음마아파트보다는 지금 압구정동이나 지금 반포 쪽으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략정비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부 채납 비율 때문에 좀 뭐 소유자들과 그리고 서울시가 좀 의견이 있지만 그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쪽으로. 네, 차라리 그쪽으로요. 예. 그리고 더 자세한 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따 또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결 못된 분들은요, 다시 한 번 더 연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상담받고 있거든요. 0222994034번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무료로 명쾌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전화통화 직접 되신 분 두 분 있었는데요. 선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입니다. 예스하우스 3개월분 저희가 약속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맞이하고 첫 강의였는데요. 유익한 강의 여러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